뭐냐면 오늘 발표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발표자가 4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10분에서 이번에는 15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무대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쪽에 앉아있으니까요. 일어나면 15분이 됐구나 라고 아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발표 주제는요. 건강한 삶 돋보기입니다. 이제 웰비스데이에 건강한 삶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기가 안 걸린 목소리가 나왔고요. 안 웃으시나요? 제가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건강,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보다 조금 무겁고 심각한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유치원이고, 사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좀 발표하느라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아기 때 사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유아 황달이라고 썼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제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유아 황달이 너무 심해서 3번이나 전신에 있는 그 유아수혈을 다 했었고요. 3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사인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는 친척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 집에 사셨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떻냐는 게 제 건강에 대해서 묻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속 감기에 몸살에 이런 거 다니면서 났었어요. 근데 어떠한 계기가 좀 생겼는데, 계기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넘어가면서 같이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한 줄 알았고, 그걸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걷고 뛰는 걸 하면서 조금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인데 왜 그런 걸 몰랐을까 하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식이나 의식이 저를 굉장히 좀 스스로 좀 막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첫 번째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약을 좀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감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제 주머니에 항상 들어있었고 항상 무슨 약들이 있었는데 그 약들을 좀 안 먹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운동은 아닌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걷고 뛰고, 그리고 농구라는, 제가 키가 작지만 농구라는 운동을 좀 시작을 하면서 제 건강이 괜찮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23살 말에 갔는데, 흔히 말하는 공수부대라는 데를 차출이 돼서 갔고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런 지장 없이 군대 생활을 잘했고, 거기 전문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신데,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술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20, 30대를 지나면서 계기가 한 번 더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잠깐 사진이 다행히 안 보이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2년 6월 2일날, 2월 3일 새벽 2시 반쯤인 것 같아요. 제가 6월 2일날 병원에 가서, 8시 병원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아버지 동국대 응급실에서 굉장히 혼자서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아버지는 파킨슨과 치매가 같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이게 2010년경에 쓰러지고 하시는 게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새벽에 막 그러시고, 저는 그때 회사가 너무너무 바쁜 일로 힘든데 아버지 새벽에 부축을 화장실 가고 어떤 데는 솔직히 무시한 적도 있고 모른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나중에 병명을 보니 그런 병명이었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단어, 이 문제를 보신 적이 있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건강에 나쁘시지 않았어요. 다만 문제는 담배를 굉장히 한 5, 60년 정도 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큰 계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먹을 거가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친한 친구인 한의사한테 얘기를 들어봤고 그러면서 먹을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봤고요. 세미나도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먹을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재밌는 거는 항상 다이어트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여자분들한테 단어이지만 굉장히 그 공교롭게도 그 다이어트 말고 폭식이라는 거가 네이버나 이런 검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 신경 많이 쓰지만 한 번 먹을 때 잘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 몸으로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다가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하루를 이제 뛰기 시작했죠.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졌던 건 이 부분인데요. 제가 만두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림 잘 안 보시겠지만 만두 3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기름이 정말 컵에 따르면 종이컵으로 한 3분의 1컵 이상 나오는 게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먹었던 음식들인데 이걸 매끼 이렇게 먹지는 않았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제가 첨가물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5주 정도 운동하고 이렇게 식사 조절하면서 몸무게로는 한 6kg 정도 감량을 했고 제가 그때 느낀 거 하나는 되게 배고프면서 되게 쾌락이라고 할까요?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요. 속이 항상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과식 말씀을 드렸는데 속이 비면서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느껴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 좀 다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지금하고 얼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피부도 좋고 확실히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돋보기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이나 사물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집중해서 비추면 물건을 태우게 되는 거죠. 2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요즘 유전자가 한 일을 알고 있게 독성 유전자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보고 했던 것들이 모든 게 밑으로 내려가는. 왜 아토피 환자들 예전에는 저희 세대는 별로 없다가 왜 젊은 분들, 어린 친구들이 왜 아토피가 이렇게까지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먹을 환경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먹을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2번째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는 건데 운동은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서 브로콜리가 나오고 토마토가 어떤 성향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 하면 갑자기 그 다음날 보면 판매가 엄청 됐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과연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건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분은 소주 한 잔을 마셔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주를 5병, 6병 먹어도 안 취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 몸은 단순히 술로 비교를 했지만 자기 몸에 맞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가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밀가루를 끊었습니다. 7주 됐고요. 밀가루 끊는다는 건 저는 사실 면 매니아인데 평양냉면, 만두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은 건 아니고 아이가 먹다 남긴 초코파이 2개, 오리빵 1개, 만두 1개, 평양냉면 한 번 정도 7주 동안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지금 먹지 않고 무슨 우동 세트 같은 거를 회사로 시켰을 때도 우동을 저는 안 먹고 국물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속이 너무 편합니다. 그렇다면 밀가루에 관련된 분이 여기 안 계시죠? 빵이나 밀가루나 육수나. 근데 제가 뒤에 맨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평생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몸을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무슨 디톡스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밀가루가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밀가루가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동양인이 어떻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밀가루의 수입을 제가 알기로 98% 99% 수입을 하는데 엄청난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방부제를 저희가 먹고 물론 방부제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고 제가 탄산음료 좀 줄였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도 한 10개월 전에 끊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끊었더니 조금 몸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제가 커피나 밀가루 끊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두 번 끊는 게 필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실 건강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질병 또는 어떤 노출에 의해서 뭔가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충분히 건강하실 수 있는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의 사과라고요. 사과하고 벌레를 먹으면 저희 상식으로는 그 벌레가 어떻게 된다고 하지만 그 사과를 제대로 된 사과 그대로 놔두면 벌레가 먹는 건 치유를 합니다. 벌레 먹는 게 이 정도 되면요. 저희가 흉터 나는 거죠. 흉터만 남은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면역 체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굉장히 무수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보조제 비타민도 먹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인 그걸 논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첨가제라든지 이런 소세지 이런 것도 좀 적게 먹고 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리고 탄산음료라든지 탄산음료도 탄산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건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약 같은 거 좀 줄이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병원을 가시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제 믿음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뿐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듣고 약사 말 듣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의사 말을 또 다 듣지도 않아요. 의사가 담배 끊으라면 담배 끊나요? 술 끊으라면 술 안 끊고 할 거 다 하면서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씩만 해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는 사실 새로운 숙제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뒤늦게 굉장히 늦둥이를 봐가지고요. 첫째 아들 오늘 좀 전에 홍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저희 첫째 아들도 어쩌면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이슈가 사실 있어요. 1월 중순경에 서울대 병원에서 마지막 조직 검사를 하긴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40대 중반에 난 저 아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앞에 치매와 파킨슨스 있으시고 저희 메타들에서 저희 어머니 몸하고 비슷한데 어머니가 골다공증, 고혈압, 협심증 이런 거를 갖고 계셨거든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멀쩡한지 저는 기적적으로 제가 암을 극복하고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건강을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는 춥고 많은데 지하철에 에어컨은 나오고 저는 괴롭지만 남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길 수 있고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유전적인 요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 아내도 있고 그리고 저 아이 둘을 제가 잘 키워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먼저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제 경험이자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아프시고 나빠지기 전에 조금씩 하나씩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나이키 광고인데요. 정말 한 가지씩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조금씩 하시거나 운동 아시다시피 걷기 운동 하시면 20분 이상 오르셔야 되는 거고 보통 40분 정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분들 인터넷에 있고 많거든요. 뭐가 좋다는 거 말고 되게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꾸로 영양이나 먹을 거 과일 때문에 문제가 되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영양이 많으면 많아지 그렇거든요. 한두 가지씩을 끊어보시거나 주의를 하시면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건강한, 왜냐하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도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 건강이 그 다음 때도 유전되고 그 다음 때 4대가 유전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유전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30대까지만 해도 술을 정말 엄청나게 마셨고요. 굉장히 뭐 이런 초콜릿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그냥 한 잔에서 먹고 콜라 팩트 하나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정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실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